이제 덕수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덕수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가 노랗게 필 때 덕수궁 돌담길 걷는 것만 사람들이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을에 걸으면 되게 예뻐요. 근데 이 덕수궁도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살짝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 시해 이후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일본 때문에 그냥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업무를 보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되게 신기한 게 기존에 우리 그 덕수궁이래요. 뭐 이런 궁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수궁 가보면은요, 양식이 서구식 양식하고 우리나라 양식하고 좀 섞여 있어요. 그 이유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면 고즈넉한 그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정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 덕수궁 들어가면 맨 뒤쪽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덕수궁 안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정관원에서 고종이 커피를 마시고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갑론을박 말이 좀 많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서 다양한 연회를 베풀긴 했어요. 그리고 컬러도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빨간 벽돌에 코발트색 저 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요렇게 양식이 되게 신기한 게 러시아 양식이면서 중간중간 저 무늬 사이에는요, 오야신가요? 뭐 우리식 그 뭐 문양을 좀 짜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덕수궁은요,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로 기거했던 곳입니다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끝난 것보단 여기서 다양한 구국 활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플러스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죠.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도와준 손탁이라는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고종이랑 같이 덕수궁에서 지내면서 그 고종 임금의 먹거리를 책임을 졌대요. 그 되게 재밌는 게 덕수궁 안에 주방에 보면요, 그 빵 만드는 재료 있죠. 선생님들 까눌레가 뭔지 모르실걸요? 까눌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눌레 또 뭐 아니면 마들렌 막 이런 것들을 그 시절에 고종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손탁이 자기를 너무 옆에서 케어해주는 게 너무 고마우니 그 정동구락부라고 해서 손탁 호텔을 하사하고 그 손탁 호텔 1층에 정동구락부라는 카페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울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아요. 근데 손탁 호텔 1층에 있는 정동구락부는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였고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최초의 카페는 안국역 사거리쯤 카카두라는 카페였대요. 근데 거기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흔적도 남지 않았고 그냥 거기 어디에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궁 투어를 하시거나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뭐 이런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이 지금은 예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높이는요, 점점점 높아져요. 사실은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산을 투어하고 고궁을 투어하고 혹은 백제문화유산을 찾아서 저쪽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 놓치면서 뭔가를 계속 메꾸지 못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니 뭐 거기 꼭 가려고 한 건 아니고 네네. 근처에 갔다가 네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내가 뭐 크게 그쵸 그쵸. 예. 그냥 조용한 그냥 박물관, 소규모 박물관 들어갔다 나온 느낌? 우리 왜 전국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형 박물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돼 있는 박물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 백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대요. 백제 시대 그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그 공주, 부여, 익산 이쪽만 되고 서울은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요. 뭔가 제대로 이 기틀이 없어서.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건 그 토성 주변에 사유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거 매듭 짓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그 올해 이야기한 서울시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백제 문화 유적도 삼국시대 유물도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게 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울 처음 오면 어디를 데리고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디도 좋고 이 표현보단 어디는 왜 좋은지 여기 가서는 뭘 만끽할 수 있고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백제 문화, 삼국시대 문화, 유물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개발 중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정서에는 계속 조선 역사, 도읍지 거기에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백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도외시돼요. 저는 거기를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백제 문화, 삼국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입혀서 보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덕수궁 이제 꼭 모시고 가세요. 덕수궁은요 경복궁하고 느끼는 느낌하고 되게 달라요. 일단 서양과 한국식 또 이런 양식이 같이 그 들어간 건축 양식이라서 볼거리도 있고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면 고종임금의 고뇌가 떠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외국 가면 재래시장 가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런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간단 말이죠. 근데 갔을 때 별거 없네? 뭐 그냥 여느 시장이랑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스토리가 빠져서 그런 거죠. 통인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기름떡볶이가 나올 거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황관들이 자구책으로 궁중의 궁중 떡볶이를 갖고 와서 여기서 유래가 됐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입혀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광장시장에 대한 스토리는 선생님도 어떻게 보통 입혀주세요? 광장시장. 네. 길거리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쵸. 길거리 음식, 뭐 마약김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종류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보다 보면요.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 아직 이만큼 산재해 있기는 해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그 중심에. 그래서 제가 아까 스토리를 입혀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그냥 여기는 이거고 저기는 저거고 경복궁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이런 스크립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나열식으로 이야기하는 안내는 지금부터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그 낡음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낡음의 미학. 서울은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가 되게 많아요. 단순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그 이전의 의미가 되게 그 이상의 의미가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조선왕조 500년을 계속 유지해왔던 그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백제 유적이 많이 없어진 건 또 훼손된 건 되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제는 각성을 해서 그 유물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 건물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관광 산업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100년 후에도 서울, 200년 후에도 서울, 파리의 베르사유의 궁전보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훨씬 더 고즈넉하고 꽤 괜찮은 건물로 자리 남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고군분투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음의 미학이라는 건 낡은 건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는 건 70년대 사고예요. 왜? 고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낡은 것조차도 여러 가지 고전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존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집 관광 산업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울의 역사는 단지 조선시대 이후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단 조건이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제 문화의 유적, 삼국시대의 문화 유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들의 문화, 그 삼국시대의 문화도 우리가 계속 수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도, 노력 이런 것들에 우리도 동참을 하자.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가이드를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때 스크립트대로 읽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금방 알거든요. 그냥 감정 없이 AI인 것처럼 쭉 설명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유의미한 시간이 되신 거죠? 네. 일단은 눈빛이 다 초록초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